후 양재 이동 일대를 제외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당혹스런 기류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아타운이 아니라도 향후 개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 품귀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매한 30대 비중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크게 늘며 40대를 앞질렀습니다. 아파트는 비싸고 대출금리도 높다 보니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아파트를 내 집 마련의 선택지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 뉴타운 가운데 가장 좋은 입지로 꼽히는 한남 5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해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건설업계 불황과 치솟은 공사비 등 악재를 뛰어넘고 강북 재개발 입찰이 흥행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하는데도 울상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빌라, 이 다세대 주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깎아줘서 아끼는 돈은 몇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이 공시가격 널뛰기 때문에 이 빌라 주인들이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126%,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 오늘 깊게 들어가 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고민 생기신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한가운데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그 이슈가 이제 되는 게요. 이제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요즘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양극화, 주거 양극화죠. 이 주거 양극화의 원인은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뭐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제 금리가 있겠죠. 금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구 집중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주거 양극화와 더불어서 지금 서울의 이 서울 지역을 보면 이 서민들을 위한 주택들, 대표적으로 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던가 오피스텔 아니면 빌라 같은 어떻게 보면 서민 주택 공급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면 2022년 대비 23년도에요. 서울의 비아파트 물량의 인허가 건수가 무려 80%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또 50%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와 비교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가 줄어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비아파트 물량이 상당히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 잘못된 정책이죠. 제가 이따가 이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공시가격 126%라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을 통제를 하는, 즉 전세 가격을 정부가 정해주는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급도 상당히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면 주거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에 대한 정책은 정말로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2, 3개월 논의하고 정책들이 나오고 또 시장에 그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동산 정책은 좀 정밀하게
오랜 논의를 거쳐서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겠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량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갈아타기를 해볼까, 아니면 새롭게 매수를 해볼까, 아니면 최근에 이제 서울 도심 지역에 모아라든가 신속, 역사권 시프트 같은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비교적 작은 돈으로, 비교적 적은 돈으로 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키워볼까 하는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이 조금 더 정밀하게 발표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이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 나와 있는 정책 상 안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최선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정창근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가 심해져서 입지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 투자도 이 입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혜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히 소개 부탁드려요. 자,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의 주택 시장을 이제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하이엔드급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인원 한남이라던가 용산에 있는 뭐 한남 더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압구정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찍고 있죠. 반면에 좀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반등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에 따른 지금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소액 투자도 입지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서울 도심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철저하게 지금 나뉠 겁니다. 그래서 입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부터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마포라던가 용산 같은 뭐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서 뭐 마용성 하면 가장 핵심 지역이죠. 요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현장에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나가는데요. 뭐 많으면 한 2번 정도. 이제 현장을 제가 한번 나가 보면요. 정말로 사실 싼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싸고요. 그다음에 와, 이 정도면은 지금 저라도 지금 매입을 하고 싶은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현재 지금 싼 물건들이 시장에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뭐 용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용산도 뭐 3억 이하 투자가 없잖아요. 뭐 3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마용성 같은 지역들도 뭐 1억 전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지역적인 이제 분석까지 제가 현장에서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소액 투자처를 찾기가 혼자서는 하기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세미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상계 주공 5단지에 네, 11평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전망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여기 지금 지금 거주를 그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자녀 앞으로 네, 지금 그 2020년도에 네, 5억 8,500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지금 그 재건축 단지라고 해서 매수를 했었고, 네, 근데 그 이후에 8억까지 거래가 되다가 네. 최근에 지금 그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시세가
5억 5천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매수할 때보다 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고민이 많이 돼서 알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네. 연락 어떻게 잘 해야 될까. 주셨어요. 네네. 네. 2020년에 매수하셔서 어쨌든 금액이 그때보다 지금 살짝 떨어졌다 좀 걱정되는 마음이실 텐데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은 아파트인지 상계 주공 5단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상계주공 5단지 사셨는데 지금 매입가보다 지금 시세가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또 중간에 또 가격은 올랐다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예. 네네. 여기 그 상계주공 5단지가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노원역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예, 노원역 바로 앞에서 이 노원역이 지금 이제 4호선, 7호선은 이제 환승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이거 지금 재건축 바라보고 투자하신 거야. 재건축 바라보고 지금 이제 투자하신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에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지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계주공들이 지금 재건축 연한이 다 차서 지금 다 재건축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계주공 전체에 재건축의 바로미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바로미터. 예. 바로미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지는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이제 가장 큰 개발 호재인 창동 차량기지가 바로 대각선 쪽으로 바로 옆에 인접을 해 있죠. 그래서 입지는 상계 주공 중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가격이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네. 요게요, 우리 시청자 좀 아셔야 될 게, 예전하고 지금하고는요, 재개발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또 재건축도요,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예,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을 하면 우리가 입지에 따라서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즉 뭐냐,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사업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많이 틀려진 게요. 예전같이 이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같이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해서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변한 게요. 외부적인 요인들이 뭐냐? 보면은 이 외부적인 요인들이 사업비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여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공사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네네. 건축비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들도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공사비가 상승을 하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업비라는 거는 지역을 막론하고 똑같은 품질로 짓게 되면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나 지금 상계동에서 재건축을 하나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똑같이 높아진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인풋,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똑같은데, 아웃풋, 우리가 나중에 재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의 가격은 입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틀려지니까 우리가 강남같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재건축이 진행이 돼요. 그죠? 자,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변에 여기 옆에 지금 상계주공 8단지 재건축된 상계 노원포레나 같은 경우가 33평형이 지금 11억 정도밖에 안 가요. 11억 정도밖에. 자, 그러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와 버린 거예요. 추가 분담금이. 예, 추가 분담금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8억까지 아까 갔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 어떤 분이 그 고점에 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8억에 샀어요. 자, 근데 갑자기 추가 분담금이 처음에는 한 1, 2억 정도 생각하다가 추가 분담금 여기가 얼마 나왔냐면 5억에서 5억 5천이 나왔어요. 자,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13억에서 14억 들어가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시세 얼마예요? 예, 11억이에요. 예, 그럼 이거 재건축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재건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조합원의 이익이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시세, 새 아파트 시세가 11억인데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은 여기에다가 추가 분담금 내고 지금 하면 지금 차라리 주변 지금 아파트 사는 게 훨씬 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기는 또 어때요? 또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새 아파트를 변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그 투자가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은 괜찮아요.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지역들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추가 분담금이 좀 나오더라도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가보다는 지금 가격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예, 요거에 대한 거 제가 전망을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호재는 있어요. 호재는 어떤 호재가 있냐면 최근에 이런 강북권이 사업성이 안 좋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용적률을 조금 높여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그러니까 사업성을 조금 개선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조금 개선이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조금 낮아질 요인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대감 때문에 좀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요런 최근에 이제 강북권 대개조라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억 5천 정도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 사실은요 4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4억 4천까지. 그러니까 8억에서 거의 반토막 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네네. 조금 한 1억 정도로 지금 회복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포지셔닝을 어떻게 이제 그 전략을 짜셔야 되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억 이상 넘어가면 네. 6억 이상 넘어가면 손해는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어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규제 완화 때문에. 그러니까 6억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좀 손절을 하시고요. 예, 손절을 네. 하시고요. 다른 지역으로 그때는 좀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좀 상향을 시켜준다,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사실은 지역적인 한계는 조금 있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매도하시고요. 예,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면 그때 갈아타기 전략 취해보자 조언 드렸어요. 잘 참고하셔서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 잘 매도하시길 권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 돈이 좀 한 3억 정도가 있고, 네, 그 용산 쪽으로 네. 그 집을 하나 재개발 지역을 좀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또, 아파트 집을 하나 더 구하면 취득세가 한 8%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네. 취득세 아끼면서 아,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좀 네. 소개해 줬으면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처 주셨습니다. 우선 네. 1주택 상황이니까 하나를 더 취득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이 열자금 3억 원을 그냥 두기에는 아까워서 용산 지역에서 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취득세를 좀 아낄 방법도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1주택자이신데 일단은 이제 세금에 대한 게 좀 걸리죠. 그렇죠? 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규제 지역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나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강남 3구랑 그다음에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용산 요 네 개 구가 이제 규제 지역이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요 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내
21개구, 나머지 21개구는 비규제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제 1주택자가 만약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하면 취득세가 중과입니다. 중과. 예, 그 8%. 얘기였구나. 예. 근데 비규제 지역은 중과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세율입니다. 1에서 그냥 그래요? 3%.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가 1주택자가 용산에 매입하게 되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8%거든요. 예. 네. 자, 그런데 요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이용하시는 거. 예. 이 예.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매입하고 주택 임대 사업 주택으로 이제 그 등록을 해 놓으면 예. 이 취득세가 85% 감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8%에 85% 감면이면 거의 뭐 한 1%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신축이어야 되고요. 예, 새 거만 돼요. 새 거만. 예, 예. 예, 그다음에 금액이 6억 그러면 이하여야 되고요. 신축된 거 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내가 신축을 하지 않고 예. 신축된 걸 구입을 해도 똑같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된 거를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만.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거를 내가 예.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축이고 6억 이하이고 면적은 이제 60제곱미터 이하. 예, 요 경우에 이제 85% 감면을 받는데 얘는 네. 이제 이게 취득세를 85% 감면받는다는 이제 혜택은 있지만 반대로 10년 동안 보유하셔야 돼요. 그렇게 오래요? 예, 임대 보유 기간은 10년이 의무입니다. 의무. 예. 예. 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또 어떤 거냐면 이번에 그 110 대책이 나오면서요. 예. 110 대책이 나오면서 자, 소형이라 그러면 60제곱미터 이하예요. 예, 예. 그다음에 신축, 그다음에 6억 이하, 그다음에 120 대책이니까 예. 1월 10일 이후에 네. 10일 준공이 난 예. 1월 10일에 준공이 나서 요거는 그러면 언제까지냐면 25년 12월 31일까지 내년 말까지예요. 예. 예, 1월 10일 이후에 준공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얘는요. 120 대책에 보면은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중과 받죠? 예. 중과 안 받고 그냥 1%예요. 예. 예, 그럼 요런 물건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둘 중에 하나. 예, 그러니까 요런 물건을 근데 요런 물건이요. 근데 아까 뭐 6억, 그러니까 일단은 6억 이하 신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공통점이. 그렇죠? 네. 6억 이하 신축이 중요한데 사실은 용산에 6억 이하 신축들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용산은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게 약간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용산에는 우리가 아주 고액으로 투자해야 되는 뭐 아까 뭐 동부이촌동이라던가 한남뉴타운 같이 고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여기 이태원, 후암동, 뭐 서계청파 원효로 여기가 지금 뭐 이제 뭐 소액은 아니고 여기도 뭐 다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서 뭐 한 5, 6억 투자가 돼 버렸는데 이렇게 중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용산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1, 2억 정도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용산이라는 지역이 소액, 중액, 고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뭐 강남 3구라던가 이런 데는 다 고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비해서는 여기는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용산은 전국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전국에서요.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투자자가 많은 지역들은 용산이에요. 예, 사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뭐 용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용산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산은 전국구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6억 이하짜리 신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찾기가 어려운데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자, 먼저 청파동 라인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청파동 라인 쪽은 여기 서계동, 여기는 벌써 신속통합기에 선정됐고, 여기 청파 2구역도 이제 신속통합기에 선정됐고, 여기 청파 1구역도 이제 선정됐거든요. 예, 그 다음에 원효로 1가 여기하고 소창동 일대, 요 일대가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신통이라던가 역세거리라던가 아니면 재개발도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냐? 남아있는 지역이 제가 지역은 공개 못하는데 하여튼 숙대 근처에 숙명여대 아시죠? 예, 숙대 근처에 유일하게 지금
지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어요. 아, 그래요. 높은 지역인데 요 지역이요. 예. 어떤 지역이냐면 앞에 여기 우리가 용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거 쾌적성이 가장 그러니까 주거 쾌적성이 가장 높아지고 그래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아지는 지역이 민족공원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어디 근처냐면 민족공원 주변. 예, 예. 예, 앞으로 만약에 개발이 되면 민족공원 조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역세권이에요. 예. 그다음에 학교가 많아서 또 학세권이에요. 예, 예. 요런 지역들이 딱 유일하게 용산에 3억 이하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요 지역이 남아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청장 잘 찾아보시면 네. 시청장님께서 투자할 수 있는 6억 이하 신축이 아직은 몇 개가 뭐 물건은 많지는 않아요. 몇 개 남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액대를 비교를 해보면 네. 여기 이렇게 뭐 여기 해방촌이나 후암 여기 이태원동 이런 데도 지금 이런 데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남산 밑자락이라. 예, 예. 근데 이런 지역들도 지금 다 3억 이상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파동 중에 일부 지역은 네. 여기보다 고도 제한 이슈도 없고 자, 민족공원 바로 옆이고 학세권에 숲세권에 예, 예. 상당히 예. 좋은 지역이죠. 역세권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요 지역은 공개는 제가 못 해드리겠어요. 공개는 못 해드리는데 예, 우리 찾겠습니다. 시청자님도요. 제가 예. 내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미나를 하니까요.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관심 한번 있으시면 시간 내서 예. 한번 참석하세요. 예, 참석해가지고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세금적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노하우도 전해드렸고 또 쑥대입구 근처에 이 용산구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 이 주인분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세금은 몇만 원 줄어들지언정 나는 이거 필요 없다. 그냥 세금 더 올라도 되니까 좀 조정을 해달라라고 많은 민원 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공시가격 126%. 예, 아마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부동산, 특히나 이제 주택 시장에 지금 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공시가격 126% 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공시가격 126%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빌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시장이 과연 정상화 될 것인가. 사실은 이 공시가격 126% 때문에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왜곡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주택 시장에서는요, 크게 보면 이제 가격이라는 게 매매 가격과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있거든요. 매매 가격과 이제 전세 가격이 있어요. 자, 매매 가격은 어떤 거냐?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은 신축 아파트로 변하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미리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매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전세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도 상승을 합니다. 왜? 현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 이런 동조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택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가 뭐 경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한 전세 가격도 우리가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시가격 126%라는 룰이요. 지금 전세 가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장을 엄청나게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냐? 먼저 우리가 기존에는요. 전세 보증보험 요건이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율 비율 100%.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 기준 150%였거든요. 예, 150%였는데 근데 이게 이제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4월 말까지 해서
공시가격 비율을 10% 낮추고, 예,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 기준에 140%였는데 갑자기 5월 1일부터 요 비율을 더 낮춘 거예요. 공시가격은 140%, 그 다음에 전세가율은 90%. 얘가 좀 오타가 났네요. 예, 얘는 140%입니다. 5월 1일부터 공시가격 140%, 전세가율 90% 하니까 이거 곱하면 공시가격 126%에 안에 들어와야 세입자도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전세 사기 여파가 상당히 큰 가운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 보증보험을 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126%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전세 가격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공시가격에 맞춰서 전세가가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낮아졌다 뭐 이런 어떤 정책들은 누군가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누군가한테는. 그럼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낮아지면 지금 임대인들은 손해 보는 거죠. 왜 손해 봐요? 임대인들은 전세 금액이 내려갔기 때문에 목돈을 빼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자들한테. 자, 그러면 과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낮췄는데 그럼 세입자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과연 혜택이 있느냐? 혜택이 있을까요? 혜택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2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내가 2억짜리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에요. 근데 공시가격 떨어지면서 1억 5천까지 임대보증을 낮춰야 돼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월세로 받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차 보증금은 낮아졌지만 보증금이 낮아진 것만큼 월세로 세입자 부담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게 상당히 큰 게 그러니까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예,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서울에 전월세 전환율은 5.5%.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전세자금 대출을 빌렸으면 뭐 3.8에서 4.2%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대출을 해서 전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내가 이자 비용이 훨씬 싼 거예요. 월세보다. 왜?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들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주거에 대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거의 지금 2년 사이에 지금 서울의 원룸 주택이요. 월세가 얼마나 올랐냐면 평균적으로 17%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공시가격 126%룰이 이제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세입자들도 혜택을 못 보는, 임대인은 당연히 혜택이 없죠. 예, 세입자들도 혜택을 못 보는, 누구한테도 이익이 안 되는, 그래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근데 이 공시가격을 전세 가격으로 정하면서, 근데 이 공시가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세 반영됩니까? 시세 반영 안 돼요. 특히나 현장에 나가 보시면 더 입지 좋고 더 좋은 빌라가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세 반영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시세 반영도 못하는 공시가격에 갖다가 전세 가격을 정해주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올해 24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은요, 3.25%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의 빌라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공시가격이 반영이 돼서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매매가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래량도 없으니까는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거래가 안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그러면은 신축 빌라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거래량도 없어서 거래도 안 되는데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그죠? 공급 안 하겠죠? 그러면 거래가 없으니까는 빌라 공급도 없고, 빌라 공급이 없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주거 사다리가 공급이 안 되면서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 못한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설익은 정부 정책이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전세가라는 거는 나라에서 정해주니까. 야, 만약에 이런 거 괜찮죠. 나라에서 주택을 공급을 해줘요. 그다음에 전세가 정해줘요. 이거 괜찮습니다. 왜? 공급자가 정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데 민간에서 공급을 하고 전세가는 나라에서 정해줘요. 말이 안 되는 구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요 1년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53주인가 1년 연속 상승을 했어요. 왜? 지금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 전세 시장 쏠림이 상당히 지금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있으면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겁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쯤에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 나오시면은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올 전세 안정화 대책에는 어떤 데 초점이 있냐면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아마 중점을 줄 겁니다. 예,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은 공시가격 126% 빌라 보증 제도에 대해서 좀 손질이 될 거고요. 손질이 되는데 제가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이제 감정평가를 다시 좀 재도입을 하겠다. 예, 감정평가를.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은 그대로 가되 감정평가를 좀 재도입하겠다. 라는 내용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들이 이 감정평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평가 업체에서 돈을 더 받는 거예요. 돈을 더 받고 시세보다 높게 감정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전세가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재도입을 하는데 이 허그에서 감정평가 회사는 이제 그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정을. 예,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업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감정평가 회사를 좀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아마 이 전세 안정화 대책에 나올 겁니다. 같이 포함돼서. 예,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그러면 지금 미운 오리새끼가 된 빌라가 언제쯤 정상화가 될 거냐. 즉, 그러면 자, 전세보증보험 손질 이후에는 시장 정상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원래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증보험도 줄 수 있으니까 전세 금액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전세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어때요? 시장도 거래가 되면서 지금 시장이 정상화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가격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전세 안정화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 감정평가가 재도입이 되는 시점부터 아마 시장이 서서히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지역 쪽으로는 우리가 전세 사기가 하나도 없었던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좀 컸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북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마용성 같은 지역이 가격 상승 여력이 상당히 아마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강남 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빨랐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강남권이라던가 우리가 또 개발 호재들이 많은 마용성 이쪽에 지금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투자 지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요 지역에 만약에 노후도가 높아서 개발 압력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지금 뭐냐? 우리가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보유만 해도 가격이 오르는 보유에 대한 가치와 그다음에 개발 압력까지 있으면 개발에 대한 가치가 더해지면서 시세 차익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시가격 126% 인정 비율이 어떻게 바뀔 건지, 감정평 어떻게 보증보험을 손질을 할 건지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빌라가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책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둔촌중공 분양했을 때 그때 분양가 33평 기준 14억밖에 안 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요. 강북이 분양가가 13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제 정상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이 팽배할 때 그때 움직여야
나는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크게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 시장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런 시장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시가격 126%과 함께 언제 우리가 시장이 정상화될 거냐, 빌라 시장이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빌라 시장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이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부에서 발표하겠다라고 예정되어 있는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 대책 발표되면 또 저희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항상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저희 전문가들과 고민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좀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정창래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 내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거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도 앞으로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봤을 때 우리가 사업비는 우리가 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입지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입지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없는 지역들이 앞으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액 투자도 앞으로는 입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 소액 투자도 입지다. 그래서 입지 중에 하시는 가장 좋은 지역이 강북 지역에서는 개발 호재도 많고 좋은 지역이 뭐 용산이나 이제 마포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강북에서도 마용성 벨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보시면은 지금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상당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지역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그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 지역을 좀 거론하기는 조금 이제 제가 좀 불편하고요. 예,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세미나에는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그런 지역적인 분석까지 같이 해 드릴 예정에 있거든요. 예, 세미나는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 예, 좋은 입지에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핵심 입지에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정창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이고요. 역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아, 네. 저는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될 만한 곳을 네. 네, 투자해 놓고 싶은데 좀 알아보다가 지금 전화 드린 거거든요. 네, 어느 지역을 좀 보셨을까요? 면목동에 모아타운 선정지가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여유자금 1억 원으로 그 지금 네네. 선정된 면목동의 다세대 주택이겠죠? 네, 네, 다세대 빌라를 주택을 봤거든요. 네, 좀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면목동의 그 모아타운 쪽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 사가정역 있는 쪽으로요. 아, 이번에 선정된 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번에 선정된 데면은 여기 지금 사가정역 인근에서 여기 그 용마산터로 넘어가는 요쪽이 이제 이번에 그 면목 3동이랑 8동이죠. 예, 여기 네네. 여기 적혀 있네요. 그 서일대학교 앞에. 예. 네, 맞습니다. 이쪽이 이번에 그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예, 모아타운으로. 예, 모아타운으로 네네. 지정이 됐는데 여기 그 투자 금액은 좀 물건은 뭐 보신 거 있으세요? 네, 투룸 빌라인데요. 네. 지어진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예, 3년 차. 네, 맞아요. 예. 매매가는 한 3억 5천 달라고 그러고, 예. 지금 전세가 2억 4천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전세 2억 4천. 네네. 아. 그럼 1억 1천 투자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이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요. 이것도 네네. 지인 소개로 뭐 투자 권유를 받으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네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도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물건을 산다라는 거는 우리가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 중에 비교를 해서 더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돈은 네네. 내가 가진 돈은 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이거 1억 1천 가지고요. 지금 네. 1억 1천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데 네. 마포를 사실래요? 아니면은 여기 면목동을 사실래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정확히 그러니까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요 1억 천도 1억 천으로 마포를 살 수 있으면 마포에 사실래요? 그냥 또 당연히. 면목동에 사실래요? 마포 사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면목동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 잘 찾아보시면 마포도 있거든요. 아, 마포 쪽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는 네네.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전 지역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가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입지에 내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더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네. 마포 같은 지역도 가끔씩 물건들이 좋은 네. 물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 자, 그리고 이런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면목동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이 많이 안 날 지역이에요. 아, 네.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사업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좀 그러니까 전에 공사비가 많이 말씀하신 올라가면서 것처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네, 그럼 네. 여기 면목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네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더라도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면 괜찮아요. 내가 추가 분담을 하더라도 나는 그래 이익이 남으니까. 그죠? 네네.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면목동의 사가정 센트럴 평지에 있는 그러니까 사가정역 지금 현재 보신 데는 오른쪽이고 여기 네. 동쪽으로 보시면 요쪽에 사가정 네. 센트럴 입주한 지 한 4년 차, 5년 차밖에 안 되거든요. 네. 여기 대단지예요. 아, 네. 근데 여기 33평 11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개발되더라도 뭐 개발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개발되더라도 내가 추가 분담금 내고 하면 먹을 게 네.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자, 그러겠네요. 우리가 재개발이나 네. 재건축에 왜 투자합니까? 내 집 마련을 당연히. 하는 목적도 있지만 네. 내 집 마련을 저는 하는 투자라서. 목적도 있지만 차익을 아. 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 집 마련도 더 좋은 입지에 이왕이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차익은 더 많이 내야 되는 네. 게 투자를 잘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지금 이쪽은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시면 개발은 될 수는 있지만 차익은 크지 않을 지역이다. 아. 내가 먹을 거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네. 투자라는 게 돈도 투자하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차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지역이라도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걸 알려드릴게요. 서울은요, 시간적이 좀 되네요. 예. 서울은요, 네네. 주택 가격이 서열화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서열화가 돼 있냐? 자, 사대문.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중구, 종로, 원도심, 강남, 여의도 여기 3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서열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여기 3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3도심 중에 여의도하고 중구, 종로 여기 사대문 안쪽에 껴있는 마포가 가장 비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뒤편에 서대문구, 은평구 순으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성동도 비싼 이유가 중구랑 강남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용산이 비싼 이유는 뭐예요? 용산은 그냥 3도심의 정중앙이에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자,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 보신 데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쪽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똑같은 투자 금액으로 1억 정도 투자 금액으로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이쪽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이쪽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가 찾기가 제가 어딘지 좀 힘드니까. 간단하게 지금 힌트만 드리면 네. 그 이쪽 지역이 대부분이 성산동 일대, 망원동 일대가 대부분이 지역이 되고 동에서 증거하면서 투자 금액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서교동이라 하면 연남동이랑 서교동 상권 딱 주변에 껴있는 주택가가 있어요. 네. 망원역 뒤편에 그쪽 같은 네. 경우 잘 찾아보시면 지금 네, 시청적 투자 금액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아, 근데 네. 거기가 노후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럼 그쪽에 투자하셔야죠. 아, 네. 예, 궁금하시면요. 제가 네네. 내일 세미나에 말씀드릴 테니까 세미나에 한번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신 지역 투자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소액이라도 도심권 내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조언 드리면서 또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세미나 참여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편하게 세미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오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